네, 안녕하세요. 김브라더스의 김형준입니다. 오늘은 제 책 평범하게 태어나 특별하게 사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22-26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고급 정보를 공유합니다. 김브라더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2-26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은 저의 나이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26이니까 22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을 때까지의 이야기, 취업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강남은 나의 운명입니다. 정말 운명처럼 만난 선배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학군단 ROTC 생활을 하게 됐죠. 이 서울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좀 군기가 더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년차가 대학교 3학년이고요. 2년차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1년차 선배들한테는 무서운 우리 2년차 선배들이 있는 거죠. 저희 학교는 이상하게 선배들이 많이 무서웠고 군기가 되게 소위 말해 빡셌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이라든지 또 특히나 학교에서 선배들을 먼저 봤는데 충성 경례를 하지 않으면 그날 무조건 야간에 집합을 걸려서 얼차려를 받아야 됐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데 지금은 없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안 좋은 악패습이. 어쨌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드릴 우리 김브라더스를 같이 이끌어갈 저희 동반자 김준모 씨를 제가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행정학과 같은 과였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몰랐던 친구예요. 근데 학군단 이제 ROTC 생활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친구는 그 당시 분당 순회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통학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정말은 저와는 정말 다르게 책이나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그 시간이 남을 때 항상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래서 선배들 눈에 어차피 학교 안에서 띄지 않는 게 좋으니까 이 준모가 이제 저랑 도서관을 가자고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자기도 하고, 뭐 저도 이제 책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이 이제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잘하더라도 제 동기들이 만약에 다른 선배한테 뭐 인사를 못했거나 그날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 어김없이 야간에 집합이 걸려서 우리는 얼차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든 1년차 생활을 겨우 끝내고 드디어 저희한테도 2년차 바로 대학교 4학년에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1년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저희는 악패습을 다 없앴습니다. 저희 때는 참고로. 이제 2년차가 되니까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이제 생활이 좀 편해진 거죠. 이제 멋도 좀 부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동기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우리 동기들끼리도 한번 편하게 술자리 한번 가져보자 해가지고 저희 동기들 몇 명이 이제 강남 이런 서울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원주 말고 서울에서 모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 강남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남역, 그 당시 6번 출구에 나와서 강남역 인근에 있는 곳에서 이제 술자리를 가게 된 거죠. 제가 처음 이제 그 강남을 가기 위해서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는데, 강남을 처음 딱 맞이했을 때, 숨이 멎어 오더라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원주에 있을 땐, 강원도 원주에 있을 땐 나름 좀 인기도 좀 있고, 원주 시내 나가더라도, 으슥했는데, 강남이라는 곳에 딱 와버리니까 제가 정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높은 건물들, 수많은 정말 사람들, 그리고 네온사인 딱 보니까 제 가슴이 뭔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나는 정말 작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래서 서울 강남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가슴이 뛰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게 강남에서의 첫 정말 임팩트 있는 인상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도 몇 번 이제 동기들과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강남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한 3번인가 4번 갔을 때 제 준모한테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야 나는 강남이랑 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강남에서 살 거야. 딱 이랬어요 제가. 그때 뭐 직업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그때 준모가 저한테 딱 메시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약간 좀 비꼬는 말투? 야 지방에는 네가 무슨 강남이야? 약간 요런 뉘앙스? 잘해봐. 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딱 보낸 거예요. 딱 받자마자 뭔가 이 딱 도끼가 좀 끌어오르더라고요. 날 무시해? 날 무시해? 그때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뭐 직업도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학생인데 대학교 4학년. 그때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두고 봐라. 나는 강남에 꼭 살 것이다. 속으로 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 물론 10년이 지나서 지금 현실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강남이라는 곳은 저의 눈높이를 좀 높여줄 수 있었던. 강원도 원주에는 외제차가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뭐 한 달에 볼까 말까? 한 대 볼까 말까? 강남에는 진짜 막 외제차가 너무 질비한 거야. 오히려 국산차를 찾기도 힘든. 저는 일단 그거부터가 되게 신선한 자극이었어요. 전 정말 어릴 때 이렇게 눈 감고 강남에서 참 내 그 멋진 차를 타면서 쫙 이렇게 달리는 꿈을 꾸곤 했었거든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명을 바꿔준 곤드레 만드레입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 생활을 마치고 4개월간의 그 군사 훈련을 마치고 OBC라고 하는데요. 이제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최종 4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이제 명예로운 장교 소위로 계급장을 달고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임관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삼기감 여단이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근데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물론 제가 이제 장교가 됐기 때문에 뭐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으면서 자신감은 좀 올라왔지만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또 약간 내성적이고 약간 앞에서는 막 이렇게 자신감 있는 척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소극적인 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우리 그 당시 부대 인사과장님께서 저를 딱 부르시더니 곧 있으면 여단에서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네가 응원단장을 맡아라. 딱 응원단장을 맡으라고 딱 그러시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제 친구들 2-3명만 있어도 일어서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인데 민망해서 몇백 명 앞에서 그것도 응원단장을 하라.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소위가 소대장이 인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시를 제가 어길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체육대회 때 그 응원단장을 도와줬던 병사들을 소개를 받아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이제 응원단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상을 받으면 이 친구들을 이제 휴가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고생해준 친구들 정말 나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체육대회가 됐는데 그날 정말 뜨거웠어요. 날이 정말 더웠는데 처음에 마이크를 잡고 딱 우리 대대 병사들과 간부들을 딱 맞이했을 때 그때는 떨렸는데 막상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이 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 응원단 상을 받아서 우리 같이 고생해준 병사들을 무조건 휴가를 보내준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곤드레 만드레 노래 아시죠? 그때 그 노래 구호에 맞춰서 막 같이 병사들이랑 응원하고 했었던, 물론 저희가 1등은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상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챙겨줬지만 그때 정말 제 영혼을 다 쏟아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많으니까 더 나중에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좀 적으면 막 아이 컨택이 되니까 더 민망한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섹터만 나눠서 이렇게 제 눈빛을 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 제일 높은 대대장님께서 계속 이쁘게 봐주셨나봐요, 저를.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대대 큰 행사, 뭐 민간인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뭐 자체 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자꾸 저를 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계속 마이크를 잡기 시작했던 거죠. 자,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인사과장님이 저를 시킨 그 응원단장의 임무로 인해서 제가 지금 수많은 수백 명의 총중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제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정말 결정적인 계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부여받았을 때는 일부러라도 해야 된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다.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일수록 결국 돌아오는 건, 긍정의 결과를 돌아오는 건 나한테 돌아온다. 일부러라도 하기 싫은 걸 해라. 일부러라도 하기 싫은 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자기한테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 꼭 드리면서 운명을 바꿔준 곤드레 만드레.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네, 할 때는 밥, 쉴 때는 푹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배웠지만 이 메모를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서 솔직히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워요. 그건 되게 리스크인데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메모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녀요. 지금도 워낙 메모를 잘하지만 항상 윗분이라든지 또는 병사들이 저한테 뭔가를 얘기했을 때 저는 바로 메모지를 꺼내서 바로 적었습니다. 저보다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얘기할지언정 저보다 윗분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딱 메모지를 꺼내서 적었습니다. 그래야 뒤돌아서면 뭐였지? 저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겠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뭔가 이 적는 모습을 취함으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한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군. 신뢰가는 친구야. 이런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메모, 적자생존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메모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고, 이건 일반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보고를 정말 잘했어요. 보고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최초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가 있는데요. 저는 사회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중간 보고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보고. 가령 제가 저보다 밑에 있는 친구한테 어떤 임무를 줬어요. 이거 해서 보고하시오 라고 했으면 피드백이 안 오면 궁금할 것 같아. 내가 시킨 걸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궁금할 것 같아. 저는 중간 보고를 정말 잘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뭐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봤자 결국 빠꾸 또는 좀 더 보완해 와라, 수정, 계속 이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 보고를 잘했어요. 중간 보고만 잘해도 알아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최종 보고가 나온다. 저는 윗분들이 저한테 뭔가 임무를 주시면 바로바로 신속히 피드백을 하면서 중대장님 시키신 거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게 없을까요? 계속 찾아가서 제 상급 지휘관이 궁금하지 않게끔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게끔 실시간 계속 보고를 잘해야 된다. 직장 생활에서 인정을 잘 받고 싶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잘해보세요. 중간 보고. 실시간 중간 보고를 잘하는 것이 인정받는 첫 걸음이다 라는 거 메시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육사 1등이 되고 싶은 욕심. 참 저는 이 대학교 때는 이 김준모라는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강남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좀 어떻게 보면 자극을 좀 받을 수 있는, 물론 지금도 10년째 제 친구지만 참 이 귀인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할 수 있게끔. 바로 이 육사 1등이 되고 싶은 욕심의 바로 주인공인데요. 바로 설인환이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나나 연락 주길 바래. 그러니까 제가 장교로 이제 소대장으로 이제 야전에 배치가 될 때 저는 2소대장이었고요.
저와 함께 오는 친구가 삼소대장 바로 설인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번이 07-12659였어요. 그러니까 07년도에 인간한 사람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1265 그 등이에요. 교육이라든지 뭐 성적 이런 게. 근데 우리 이난이는 육사 출신이고 07-0002였습니다. 그러니까 07년도 그 안에 인간한 친구들 중에서는 성적이 2등인 거야. 그래서 우리 부대 안에서도 모든 병사들 간부들이 누구한테 초점이 가 있을 거야. 누구한테 기대가 되어 있을까. 제가 아니라 설인환이죠. 이 친구죠. 육사 출신 엘리트가 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김영준이라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이 엄청나게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의 군생활 하면서의 목표는 딴 게 없었어. 이난이만 이기자. 우리 3소대만 이기자. 우리 2소대가 뭐 축구든 뭐든 전투력이든 뭐든 이난이 3소대만 이기자가 제 목표였어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이난이보다 잘하면 제가 07-000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 마음속이었지만 그래서 이란이가 뭐 아침 일찍 8시에 뭐 출근한다 그럼 저는 항상 더 일찍, 이란이가 뭐 11시에 퇴근한다 그럼 전 더 늦게 퇴근. 항상 이란이보다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었고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동반자이자 경쟁자이자. 그래서 참 많이 배웠고, 이 친구를 통해서 좋은 정말 훌륭한 장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자극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내가 성장하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내가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친구를 정해서 그 친구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면 더 재밌고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토익 300점에 비해 이 제목부터 참 파격적인데, 그렇게 제가 1년, 2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어느덧 저녁의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 정말 열심히 하면서 군대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도 되게 힘들죠. 근데 1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취업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내세울 거라고는 솔직히 뭐 없는 거예요. ROTC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대학교. 영어, 그 당시 토익 점수가 이제 필요했는데 원서를 접수하려면 제가 뭐 영어 공부를 했었냐고. 2년 동안 군생활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그전에도 영어 이런 건 잘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300점인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시험 보다가 그냥 나왔다니까요.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읽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중간에 나왔어 진짜. 그래서 300점이 나온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내세울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스펙은 없고 토익 점수는 이렇고, 제가 17개인가? 16개인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막 제가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떨어졌겠죠. 이 조회를 할 때마다 불합격이 뜰 때마다 점점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나 이거 나가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큰일이다. 나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전역을 앞두고 한 5개월, 4개월 정도의 밤은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막 밖에 사회에 대한 정보도 없고, 나는 뭘 해야 될지, 나는 정말 뭘 해야 될까, 어느 분야로 가야 될까, 뭔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많이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진짜 나 이거 전역하면 내가 장남인데, 마치 군대를 가기 전 정말 20살, 21살 때 제가 가졌던 그 고민을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전역 장교들을 대상으로 취업 박람회 열렸어요. 지금은 핀텍스에서 열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학여울역에서 열렸습니다. 모처럼 만에 스트레스도 좀 풀 겸, 그리고 강남에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제 동기들도 오랜만에 그 취업 박람회에서 만날 겸 그날 가게 된 겁니다.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태였어요.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바로 지금의
저희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그날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생명보험업계에 계신 팀장님, 그 당시에 팀장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리크루트, 채용 미팅, 헌팅을 하신 거예요. 소대장이세요? 이번에 전역하세요? 정말 말끔히 그 외모도 수려한데 혹시 우리 일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거죠. 뭐 하는 일이에요? 했더니 이 생명보험이었던 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닌데 10년 전만 해도 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뭐 금융에 대한 지식도 워낙 없었고 아예 몰랐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어요. 내가 진짜 붕어빵을 팔면 팔았지 보험은 안 판다.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그래서 저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했죠. 근데 지점이 어디 있냐, 회사가 어디 있냐 했더니 청담동에 있다는 거예요. 청담동. 내가 강남역은 갔었지만 청담동은 가본 적이 없잖아. 청담동은 더 좋은 곳 아니야. 그래서 명함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알아서 그때 그 팀장님이 저희 자대 홍천에 오신 거예요. 물론 뭐 홍천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저를 보러 온 거겠지만 이게 참 제가 또 이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이 멀리 서울에서 또 여기까지 나를 보러 왔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나중에 뭐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한번 저희 동기 모임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갔다가 청담동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어차피 가서 뭐 이런 거 식사나 이런 거 함께 얻어 먹고 또 얘기 듣고 일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일단 청담동에 가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형준 씨는 어떻게 해서 이 생명보험 영업을 하게 됐냐. 정말 사실입니다. 좀 웃긴데 저는 정말 제가 출근할 곳이 청담동에 있어서였습니다. 청담동에 딱 가서 그 제가 출근할 지점을 딱 맞이하는 순간,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여기다. 여기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여기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실패해도 지방에서 시작하는 것보단 빠르겠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큰 꿈을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큰 법. 저는 청담동에서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제 두 번, 세 번 더 미팅을 갖고 난 뒤에 제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미 현실적으로 일반 회사에서 이 샐러리에서는 이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나를 써주지 않으니 이 세일즈 스펙이나 학력보다는 결국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능력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세일즈에서 나의 능력을 펼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샐러리가 아닌 세일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1년만 한다. 1년 정말 모든 걸 쏟는다. 그렇게 해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몇 살이에요? 그래도 27밖에 안 됐거든요. 27살에 다시 공부를 준비하든 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대학원을 가든 뭐라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니까 전제 조건은 단 1년은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쏟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과감 없이 생명보험 영업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또 저희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겠죠. 근데 제가 2009년 6월 30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한 날 고향 집에 가서 부모님도 얼굴도 뵙지 않고 바로 짐 싸들고 바로 서울에 상경했어요. 왜냐면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한 달간의 교육 그리고 바로 일을 했던. 저는 하루도 안 쉬고 바로 이 업에 뛰어들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역하고 바로. 집에 갔을 때 어머니의 작별 편지가 아직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아들내미가 전역하고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험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을 뵈면 저를 못잡게 붙잡으실 것 같아서 뵙지 않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 7명, 제 동기 7명이랑 살 곳이 없으니까 회사 근처에 있는 반지하에서부터 월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날 2009년 6월 30일 날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온 날 동기들과 같이
반지하에서 통닭이랑 이제 맥주를 시켜서 먹으면서 정말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반지하에서 처음 잡았는데요. 그 이후로 한 7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제 가슴 속에 정말 가슴이 뛰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ROTC라는 정말 간절한 꿈을 만나서 정말 노력을 해서 꿈을 이룬 것처럼 두 번째 꿈, ROTC보다 더 간절한 꿈, 바로 부모님께 현금 1억의 용돈을 드리자라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몸은 지금 움츠리고 반지하에서 자고 있지만 1억을 드리겠다라는 정말 가슴이 뛰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은 비참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은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가슴 속에 내가 꿈이 있어서 내가 간절한 목표가 있어서 오늘 하루를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하루로 내가 에너지를 쓸 때, 내가 집중할 때, 내가 몰입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새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 목표가 있거든요. 유튜브 김브라더스 채널에 매일 하루에 하나씩 컨텐츠를 올리자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개는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집중하고 생각하는 이 저 나름의 제 스스로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목표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빨리 여러분만의 간절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만의 간절한 꿈, 목표를 빨리 만드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루하루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할 때 행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2-26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7-28 제가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영업을 하면서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